새벽 3시에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한서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6시간의 응급실 근무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동선으로 침대까지 걸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숨을 못 쉬어요. 그 말에 서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응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했니? 엄마, 전화번호만 알아요. 아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집 밖에 뭐가 보이니? 파란 불빛이 보여요. 야각국 간판이요. 집은 하얀색 2층이에요. 서윤은 골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하얀 2층 집과 파란 약국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이모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모퉁이를 돌자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옆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2층 집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맨발에 얇은 잠옷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지? 잘했어. 서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청진기를 꺼내 가슴에 댔습니다. 심박은 느렸습니다. 맥박도 약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약이었습니다. 남자의 자세를 바로잡고 다리를 높게 올렸습니다. 할인의 아빠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할인이 아빠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아, 이리 와. 서윤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질 거야. 이모가 여기 있을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할인의 손을 잡고 함께 올랐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16시간 전까지 여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30분 뒤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할인이 서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었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남의 아이였습니다. 그냥 119에 연락하라고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려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치료실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고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한서윤입니다. 할인이가 전화했어요.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정맥 발작이었습니다. 하루 입원이 권장되었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로비였습니다. 할인이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의 전화를 받고 달려오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죠. 남자는 할인을 받습니다. 저는 정도현입니다. 할인이가 엄마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번호를 잘못 눌렀나 봐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할인을 깨웠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달려가 안았습니다. 서윤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서윤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할인의 전화를 받았을 때 무언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외래 데스크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할인아? 복도 끝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재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계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게 건강입니다. 그때 할인이 토끼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이모가 우리 엄마처럼 왔잖아요. 서윤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매일 이모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뒤로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한 선생님 이야기만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진료 차례가 되어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토끼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왔습니다. 5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치가 끝난 뒤 화장실로 가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환자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모가 우리 엄마처럼 왔잖아요. 자신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말은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삼각김밥을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인이는 잘 지내나요? 네, 덕분에요. 한 선생님 만난 뒤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도연이 멈칫했습니다. 사실 할인이가 엄마를 잃은 지 1년이 됐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할인이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 뒤로 말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면 가끔 할인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이라면 괜찮습니다. 일주일 뒤 서윤은 약속대로 도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에는 그림책 몇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달려와 서윤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방으로 달려가 스케치북을 들고 왔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서윤은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아이, 그리고 또 다른 여자.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야? 아빠랑 나랑 이모요. 이모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할인이 밝게 웃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쁜 그림이네. 서윤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을 만들어주고 할인과 놀아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원장에게 호출당했습니다. 한 선생, 최근 실수가 잦았어요. 차트 기록 누락. 약물 투여 지연 2달 안에 개선이 안 되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할인과 도연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환자의 얼굴이 도연으로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선생, 집중해.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서유는 도연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오늘 안 와요? 바빠서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이모 힘내세요. 서유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이모,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서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떠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려는데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돌아보니 할인이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서유는 무릎을 굽혀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모, 왜 안 와요? 아빠가 또 아파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빠서 그래. 미안해. 거짓말이에요. 이모가 우릴 싫어하게 된 거죠?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그런 게 아니야. 이모는 우리 엄마라고 했잖아요. 할인아, 이모는 싫어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뛰어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쫓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아니,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나도. 그날 밤 서윤은 병가를 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감정도 모든 게 한계였습니다. 짐을 싸서 도시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남겨진 할인은 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은 그림. 그 위에 검은 색연필로 큰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스케치북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미안해. 집안의 적막함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서유는 제주도 해안가 민박집에 있었습니다. 나흘째였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봤습니다.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할인에게서도 도연에게서도 자신에게서도. 아침 6시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박 주인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혼자 오는 경우 많아. 다들 뭔가 힘든 일 있나 봐.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서유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후 해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할인 또래로 보였습니다. 서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떨리는 목소리. 이모가 우릴 싫어하게 된 거죠? 서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었습니다. 할인이 따라왔습니다. 도연도 따라왔습니다. 기억이, 죄책감이, 그리움이 따라왔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52개. 대부분 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몇 개는 도연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문자를 열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연락 주세요. 할인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서유는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고민 있어 보여요.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들도 서울 살아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바쁘대. 그래도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 할머니는 하늘을 봤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편한 길이랑 옳은 길 중에. 근데 옳은 길이 항상 힘들더라고. 서유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도망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 할머니는 일어서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건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한서윤 선생님께 무단병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복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 처리됩니다. 서유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5년간 일한 병원이었습니다. 유일한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니면 자신은 누구인가요? 하지만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환자를 보면 할인이 떠올랐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통로를 걸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이거 살 거예요. 과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흔한 모녀의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울면 안아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투정 부릴 대상이 있었습니다. 할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서유는 카트를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발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도연은 야근 중일 것입니다.
할인은 혼자 있을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얼굴로 들어가나요?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사람이, 할인을 울린 사람이, 뒤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퀭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할인은 서윤을 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봤습니다. 이모,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이모가 정말 할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서윤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사이에 두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 선생님, 도연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죄송합니다. 서윤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부축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 됩니다. 저는 할인이가 기다렸어요. 매일 문 앞에 앉아서. 도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렸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힘들었다는 거 압니다. 저희 때문에 피해를 드린 것도 알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한 선생님을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도연은 할인을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한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한 선생님께 기대게 됐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의지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절 필요로 한다고 느꼈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할인이 서윤을 봤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어요? 서윤은 할인의 눈을 봤습니다. 언젠가 내가 떠나야 할까봐. 할인이가 날 필요 없게 될까봐. 그래서 먼저 떠났어요. 비겁하게.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윤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모는 안 가면 돼요. 우리가 계속 필요할 거예요. 그 말에 서윤은 할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정말 미안해. 할인도 서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이제 왔으니까. 도연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은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의사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할인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은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그림을 봤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오후 도연의 집에 들렀습니다. 할인과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하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일상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병원을 그만둔 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하루가 기다렸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약국 일만 계속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모, 오늘 보건 선생님이 심폐소생술 가르쳐줬어요. 할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잘 배웠어? 응. 근데 친구들이 어려워했어. 나는 이모한테 배워서 잘했어. 할인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할인아, 이모가 내 친구들한테도 가르쳐 줄까? 진짜요?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주 서유는 할인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본 응급처치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교실에서 20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서유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한서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유는 심폐소생술 인형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해보게 했습니다. 할인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할인아. 서윤이 격려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또 와주세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가르치는 걸 계속하고 싶어요. 응급교육 교실 같은 거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간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서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도 의사니까요. 함께하면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서윤은 도연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도연은 작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안에 교실이었습니다. 할인 응급교육 교실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할인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모랑 아빠가 만든 거니까 내 이름으로 해요. 첫 수업을 열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부모들도 함께 왔습니다. 서윤이 심폐소생술을 가르쳤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을 보니 괜찮아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세게 눌러봐.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에도 올게요. 서윤과 도연은 마주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이 서재에서 무언가 꺼냈습니다. 낡은 자격증이었습니다. 의사 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도연이 자격증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오늘 꺼냈어요. 한 선생님이 오고 나서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은 도연을 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고맙습니다. 한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멈춰 있었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정 선생님과 할인이가 없었으면 저도 여전히 공허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새벽 3시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벨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할인의 전화를 받았을 때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선생님 할인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40도예요. 제발 와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서윤은 응급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날 밤처럼 숨이 막히듯 달렸습니다.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서윤은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독감이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 선생님, 침착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의사인데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윤은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당신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연이 서윤을 봤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해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할인의 열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숨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새벽 5시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모, 응, 할인아. 여기 있어. 꿈 꿨어요. 이모랑 아빠랑 나랑 바다 갔어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그날 새벽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서윤의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도연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한 선생님, 네, 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응급실로요. 서윤은 도연을 봤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니요. 아직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도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야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당신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숨 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살렸다는 것을.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첫빛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 근처 작은 건물 1층에 할인 응급교육교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교실 안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앞에서 심폐소생술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가슴 압박은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셋.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진지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할인이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해볼게요. 할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좋아. 할인이가 먼저 해볼까? 할인이 나와서 능숙하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이가 우리 교실 최고 학생이에요. 다들 할인이처럼 열심히 해봐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가 책상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할인이 교실 뒤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이모가 할게. 아니에요. 우리 교실인데 제가 해야죠. 할인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떨리던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말을 잃었던 아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서윤 옆에 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가 병원 야간 근무 시작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석 달 전 도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응급의학과였습니다. 처음엔 낮 근무만 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한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정 선생님 스스로 해낸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도연이 서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윤도 도연을 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인이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이모, 이리 와요. 두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할인이 모래에 뭔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서윤이 할인을 안았습니다. 도연도 두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할인아, 기억나니? 1년 전 이맘때. 응, 이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요. 그때 무서웠지. 응. 근데 이모가 와서 괜찮아졌어요. 할인이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모는 우리 천사예요.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인이가 이모한테 천사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서로의 천사인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인이 두 사람 손을 하나씩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이모,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죠?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윤과 도연이 멈춰섰습니다. 할인을 봤습니다. 무슨 걱정이야, 할인아? 혹시 이모가 또 어디 가면 어떡해요? 할인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굽혀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모는 안 가? 절대 안 가. 진짜요? 응. 약속할게. 할인이가 있는 곳이 이모 집이야. 서윤이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도 무릎을 굽혔습니다. 우리 셋은 이제 가족이야. 가족은 절대 헤어지지 않아.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도연과 서윤도 할인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 할인을 재운 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네,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저와 할인이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전화를 받고 달려갈 때 무서웠어요.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잘못 걸린 전화였죠. 네,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 서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정확한 신호였어요. 도연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이 저희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할인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학부모 간담회에서 뵀던 최민지 선생님이에요. 아, 네. 기억나요. 서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정규 응급 교육 수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요? 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서윤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세요. 잘하실 거예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선생님이 돌아간 뒤 할인이 뛰어왔습니다. 이모, 학교에 오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생각 좀 해봐야 해. 와, 이모가 우리 학교 오면 정말 좋을 텐데. 할인이 신나서 펄쩍 뛰었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1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정체성도, 의미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일몰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빠, 또 잘못 전화 오면 어떡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땐 우리가 받을 차례야.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줄 차례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서윤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도 서윤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혈연이 아니어도, 시작이 우연이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할인이 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할인아.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할인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노을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상처는 사랑으로 봉합되었습니다.